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소년과부의 집에 밤마다 비단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땅에 인삼장사를 크게 하는 최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누만금을 가진 거부였다. 그는 원주는 물론이거니와 강원도 일대에서도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당대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큰 부자가 된 것은 모친이 가지고 있던 돈을 잘 이용해서 크게 키웠기 때문인데 부자 소리를 듣던 모친도 그 재산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의 유산이거나 친정에서 지참금으로 크게 한몫되어서 주었거나 한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과부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나? 원주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척 흥미진진하다. 최가의 모친은 가난한 농사꾼의 집에 태어나서 살다가 16살에 시집을 갔고 시집간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얼마 후에 남편을 돌림병으로 여인이 소년 과부가 되고 만다. 남겨놓은 재산이라곤 묵정반 몇 대기에 불과해서 소년 과부는 젖먹이를 데리고 근근히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었다. 금음이라 달빛도 없는 골목길은 칠흑 같았고 사람의 발길마저 끊겨 있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자다가 문득 잠을 깨니 아직도 날은 밝지 않았다. 남편이 없으니 밤은 왜 이렇게나 긴지. 소년과부는 후유하고 이미 입버릇이 된 긴 한숨을 몰아쉬고 돌아누웠다. 그때 덜컥하고 방문이 급작스럽게 열리더니 누군가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다. 놀란 여인이 눈을 들어보니 어둠 속에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과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순간 숨이 꽉 막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속치마 허리를 꽉 움켜잡았다. 놀란 과부가 덜덜 떨면서 말하였다. 수절과부가 사는 집에 당돌하게 웬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시는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가장이 들어오는데 어찌 그렇게 놀라시오? 가장이라니? 도대체 누가 누구의 가장이라는 거야? 아님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걸자가 달려들더니 억지로 그녀를 범하였다. 종일 들에 나가서 밭일을 한 데다 집에 와서는 젖먹이까지 돌보느라고 피곤함에 지칠 대로 지친 과부는 산처럼 억센 사나이의 힘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몸을 맡겼는데 일이 끝나고 몸이 자유로워졌을 때 사나이는 이미 어디론가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과부는 어이없게 욕을 당한 일이 어처구니가 없어 한숨을 쉬었다. 가난한 호랍이나 홍기를 놓친 노총각이 과부를 보쌈에다가 아내로 삼는 일은 종종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생판 모르는 이가 달려들어 제 욕심만 채우고 사라지다니 가증스럽고 밉살맞기 그지없었다. 누구였을까? 주위에서 이런 일을 저지를 만한 사내놈들을 생각해 보았으나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게다가 희한하게도 그 사내는 손과 몸뿐 아니라 약물까지도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교합할 때 걸자의 연장이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이 뼈에 사무쳤는데 스며드는 냉기와 아픔에 입이 따악따악 벌어질 지경이었다.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남자를 모르는 처지도 아니었는데 약물이 얼음으로 만든 송이버섯처럼 차가운 것은 너무 이상하였다. 기이하기도 하여라. 겁탈당한 것도 원통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점이 더 무서웠다. 혹시 귀신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몸이 덜덜 떨렸다. 그날 과부는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뒤쳐눕다가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아침을 지으려고 일어났는데
방 한 구석에 못 보던 비단이 놓여 있었다. 과부로서는 평생 구경도 하지 못한 귀중하고 값진 비단이었다. 아이고, 어머니. 너무나 놀란 과부는 지난밤의 수치도 잊고 탄성을 올렸다. 밭일에 시달린 자기의 손으로는 만지기만 하여도 흠이 질 것 같은 고운 비단이었다. 밤에 왔던 그 사내가 놓고 갔음이 분명하였다. 자식 하나 데리고 어렵사리 살아가는 과부를 천지신명이 도운 것인가? 아니다. 천지신명이 어찌 그런 몹쓸 짓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런 좋은 비단을 가져온 것을 보면 이 근처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비단을 준 사나이의 정체는 도적일까? 귀신일까? 비단을 보고 너무 행복해진 과부는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단을 농안에 고이 간직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사나이는 또다시 나타나 욕심을 채우고 돌아갔다. 역시 어제와 다름없이 과부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와 아픔을 느꼈다. 아침에 보니 이번에는 은자 몇 잎이 방 한쪽에 놓여 있었다. 그 사나이는 매일 밤 과부 앞에 나타났다. 문고리를 잠가도 소용이 없었고 문에 못을 쳐도 소용이 없었다. 바람같이 나타나 서슴지 않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므로 과부의 깜냥으로는 어찌해 볼 방법이 없었다. 또한 매일같이 일을 끝내고 돌아갈 때는 비단이나 금은 보화를 두고 갔다.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 비단과 금은 보화는 농에 가득 찼고 마침내는 벽장과 고방까지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세월이 갈수록 과부는 그 사나이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거나 도깨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잠자리를 같이 할 때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와 아픔이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과부는 알게 모르게 그 사내와 정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은근히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얼음으로 만든 송이버섯같이 차가운 약물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조금 따뜻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금상첨화라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하루는 과부가 넌지시 물었다. 당신 같은 대장부도 세상에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나이는 빙긋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과부가 슬쩍 추임새를 넣었다. 그렇죠? 당신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죠? 그렇지도 않아요. 나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말했다. 황토 색깔 보기를 꺼린다오. 만일 누렇고 거무스름한 색깔을 볼짝시면 머리가 아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오. 다른 것은 괜찮아요? 절에서 만든 온마니 밤매움 글자가 적힌 부적을 싫어한다오. 그 글자만 보면 머리가 깨어질 것 같아요. 과부는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였다. 그녀로서는 생각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락과 고방에 금은 보화와 비단이 가득히 쌓여있는 부자가 된 것은 가난한 과부였던 자기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할 때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와 아픔도 참을 수가 있었다. 외롭게 혼자 사는 팔자였는데 밤마다 잠자리 친구가 되어주니 외롭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약간 춥고 아프더라도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어서 외롭지만 않다면 괜찮았다. 춥고 아픈 것은 참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어떡하나. 그녀는 세상에서 아들이 제일 귀하고 또 무서웠다.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남의 눈과 입도 무서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조금씩 커가고 있는 이때 사람이 아닌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그 정체가 아리송하기는 하지만 귀물과의 접촉을 오래 계속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이라 할 수 없었다. 만약 나중에 아들이 커서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그런 일이 생기게 할 수는 없었다. 보름쯤 고민하다가 과부는 결단을 내렸다. 우선 황토색 옷을 입었다. 또 얼굴과 몸뚱이에다가도 황토 색깔을 칠하였다. 집기둥이나 벽 등 보이는 모든 곳에 황토를 두껍게 발랐다. 또 사방의 벽에는 절집에 가서 온만이 밤매움이 적힌 종이를 구에다가 붙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과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밤이 되자 사나이가 나타났다. 서슴지 않고 쑥 들어서려다가 매우 놀라더니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오? 과부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나이는 멀찌감치 서서는 혀를 차며 탄식해 맞이한 터니 이어서 말했다. 이제 내가 싫어진 모양이군요. 아니,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나니 내가 필요 없어진 모양이구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인연이 다해서 이런 것이겠죠. 마음에 캥기는 것이 많은 과부는 조용히 앉아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다. 인제 다시는 오지 않겠소. 지금까지 내가 준 것들을 잘 지키도록 하시오. 도로 뺏어가지 않고 그대의 생업거리로 삼도록 해주겠소. 이렇게 말하더니 사나이는 별로 노하지도 않고 홀연 사라졌다. 그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타락과 고방에 쌓여있는 비단과 금은 보화로 과부는 부자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과부의 아들은 이를 자본으로 하여 인삼장사를 시작하였고 재산은 날이 갈수록 늘었다. 마침내 사방 수백 리 안에서는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과부는 아들 내외의 봉양을 받으면서 나이 80이 넘도록 오래오래 살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라 어디서 말이 새어나온 줄은 모르지만 원주 땅에서는 누구나 최가의 집안을 가리켜 귀신이 부자로 만들어준 집이라 하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